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. 어제 연방 하원에서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로운 하원 의장에 또 선출이 됐습니다. 이 8년 만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연방 하원 출범으로 워싱턴 정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풀어야 하는 것이 펠로시 하원 의장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. 자, 주영석 기자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지금도 뭐 CNN에 보니까 펠로시 의장이 지금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, 네, 그렇죠. 뭐 상당히 지금 업돼 있어요. 네, 기분이 좋아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오버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. 말을 할 때도 뭐 굉장히 그렇죠. 크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좀 오버 액션을 좀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느낌이 들 정도인데 네. 사실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하원 의장이 됐다고 해서 즐거울 할 때만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지금 어찌됐건 간에 뭐 네.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연방 하원의 좀 리더로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예, 좀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. 좀 글쎄 어제 또 오늘 이 계속 모습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굉장히 지금 업돼 있다. 네. 예, 그런 모습이 좀 느껴집니다. 저도 이 뉴스 준비하면서 어제부터 이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 모습을 TV를 통해서 좀 유심히 지켜봤는데요. 네. 이게 뭐라 그럴까요?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 보여요. 네. 본인이 다시 연방하원 의장이 된 것이 지금도 뭐 지금 CNN에 나오지만 액션도 네. 크고 굉장히 지금 본인 스스로 좀 흥분해서 어허. 이 감정을 좀 약간 주체를 못하는 어허. 그런 느낌을 지금 이제 주는.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말이에요. 네. 꼭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오버 액션을 하면은 나는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 것 같아. 그래서 어제 그 이 투표가 있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래서 뭐 예상됐던 대로 이제 펠로시 원내대표가 이제 하원 의장이 됐는데 네. 그 투표를 하원 의장 되고 나서 임시 의장으로부터 이제 그 하원 의장의 그 망치죠. 그걸 네, 이제 네. 건네 받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좋아하는 정말 그 표정을 감추질 못하더라고요. 네. 너무나 좋아서 어.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웃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하원 의장으로서 소감을 말하는데도 그냥 얼굴에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정말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하원 의장을 정말 하고 싶었구나 네. 하는 그 느낌을 것 같아요. 뭐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게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. 뭐 겉으로는 포커페이스하면서 뒤로 나쁜 짓 하는 것보단 그게 나을지 모르겠는데 네. 근데 다만 이제 이 그런 펠로시 하원 의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그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도 아니고 네.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일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 너무 본인이 하원 의장 된 것만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요. 예, 그런 부분이 좀 그 한편으로 보면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요. 네. 예, 그 너무 이 뭐라 그럴까 이 지금 그 이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좀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닐까. 그래서 네. 제대로 냉정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. 네. 그런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좀 들었는데 뭐. 펠로시 의장의 그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네. 아무튼 좀 더 냉정을 유지하면서 네. 전국을 좀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어제 보면서 좀 갖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. 그러니까 연방 하원 의장에 다시 선출이 된 네. 후에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제 네. 연설을 네, 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면에서 그 연설이 네.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. 맞아요. 그 워낙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업돼 있다 보니까 네. 깊이 있는 연설이 못 나왔고요.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나 기분 너무 좋아 그러면서 막 떠드는 그런 느낌. 예,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연방 하원 의장으로서의 그런 연설은 아니었고요.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2달 전 미국인들은 새로운 여명을 말하고 요구했다. 그래서 새로운 여명이 시작됐다.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성이라는 얘기를 강조했어요. 네. 여성 선거권 100주년을 맞아서 여성으로서 하원 의장에 선출돼서 자랑스럽다. 이게 사실 뭐 이번 연방 하원 이제 1월 3일 어제 새로 출범했지만 그 뭐라 그럴까 여성 그리고 소수계가 굉장히 많이 진출했습니다. 그렇죠. 예,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뭐 여성을 언급한 게 이상할 건 없는데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다만 이 새로운 여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본인이 워낙 워싱턴 정치권을 대표하는 정말 오래된 인물 아니에요. 네. 뭐 좋게 얘기하면 베테랑이지만 참신함과는 좀 거리가 먼 인물이 새로운 여명을 운운한다는 게 정말 좀 걸맞지 않는 그런 느낌. 그
더군다나 본인이 뒤에서 무슨 고문 역할이라든가 좀 그런 당의 원로로서 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연방하원 의장으로서 또 맨 앞에 나섰단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이 새로운 여명과는 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느끼기에 좀 공허한 느낌도 있었다는 그런 거고요. 또 하나는 여성 뭐 선거권 100주년 그 여성으로 하원 의장 된 게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했는데 아시다시피 2007년부터 이미 하원 의장을 맡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미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른 여성 선출직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위상은 이미 10년 전에 12년 전에 이미 그런 그 위상을 닦아놨었고 본인 스스로가. 근데 어떻게 이 12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그 위치에 본인이 올랐단 말이에요. 그래놓고서는 지금 여성의 어떤 유리천장을 깨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거는 조금 좀 뭔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거죠. 예, 이미 본인이 12년 전에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런 얘기를 꺼낸다는 게 그러니까 본인 말고 다른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진출한 건 사실이지만 본인이 그런 얘기하는 건 뭔가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느낌이었고 그 감정이 좀 업돼서 그랬는지 탄핵 얘기까지 임피치먼트 얘기까지 했어요. 네.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임피치먼트 뭐 추진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오바스럽고요. 이게 무슨 정말 그런 구체적인 의혹이 있고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럼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정말 해야 될 상황이라면 사실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. 그리고 그게 결코 유쾌할 일은 아닙니다. 근데 만면의 웃음을 띄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것도 좀 뭔가 좀 이 연방하원 의장으로서 이 소감을 얘기하는 그런 이 말로서는 좀 걸맞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좀 톤다운하는 것 같아요. 톤다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이 집에 가서 남편한테 욕 많이 먹어. 펠로시 하원 의장의 그 시작하는 모습으로서는 과히 좀 그랬다. 그리고 이 투표한 걸 보면 220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어제 연방하원 의장에 연방하원 그 의석수가 435석입니다. 그래서 과반에 필요한 그 표가 이제 215석이 나왔어야 되는데 220석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석이 더 나온.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생각보다는 좀 아슬아슬하게 됐고요. 네. 한 그 15명 정도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한 15명 정도가 펠로시 하원 의장을 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죠. 다른 쪽에 표를 던졌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같은 당내 하원 의원들 중에서도 펠로시 지금 하원 의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. 이제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이 펠로시 하원 의장도 좀 자중하면서 네. 정말 그 진지하게 나라를 위해서 하원 의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. 좀 좋아할 때 이렇게 마냥 좋아할 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앞으로 하겠죠. 하겠죠.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문제점 그러면은 사실 2020년 대선을 맞으면서 항상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? 그 나물에 그 밥. 그렇죠.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 하원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좀 새로운 인물이 나왔었으면 그렇죠. 훨씬 더 어떤 이 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때가 아니었나 이런 그렇죠. 생각이 들었는데 펠로시 의원이 다시 또 이 의장이 되면서 네. 아 역시 민주당은 그 나물에 그 밥 이게 또 다시 또 이렇게 얘기 그렇죠. 나오는 게 그 아닌가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임시의장으로부터 그 망치 의사봉을 전달받을 때 그 사람이 펠로시 의장이 아니라 다른 다른 사람이었습니다. 뭐 여성이건 남성이건 예, 누가 예. 됐건 간에 좀 젊은 좀 그런 신선한 인물이었다면 훨씬 보기 좋았겠다. 그리고 그런 인물이 새로운 여명을 지금 요구한 미국인 뭐 미국 유권자들의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정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을 공감을 텐데 했을 거야.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니까 참 뭔가 맞지 않는 듯한 굉장히 좀 생뚱맞은. 근데 느낌. 어쨌든 뭐 2020년 대선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. 그렇습니다. 그렇죠? 예,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요. 펠로시 하원 의장은 아마 자신의 역할이 최대한 트럼프 대통령을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속된 말로 깔아뭉갤 수 있을 만큼 깔아뭉개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신창이를 만들어 놔서 2020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 그 과정을 만드는 게 이제 자기의 주 임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좀 날을 세우고 있고요. 그래서 어제 임피치먼트, 이 탄핵 얘기까지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이 국경 장벽 예산 50억 달러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.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어제 패키지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죠. 이것은 이제 50억 달러가 포함되지 않은
안을 이제 민주당의 힘만으로 이제 통과시켰는데 이건 뭐 연방상원에서 통과가 안 될 겁니다. 뭐 공화당에서 그렇죠. 당연히 안 받아들일 거고요. 또 트럼프 대통령도 설사 연방상원으로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이게 확정이 되는데 네. 절대로 안 하죠. 사인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안 될 거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이 펠로시 의장이 좀 강경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. 그걸 물론 이제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. 어찌 됐건 의회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법을 그렇죠. 만들고 그런 이제 신성한 전당인데 너무 대결 위주로 나가는 게 아닌가. 물론 대결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타협의 여지는 두면서 대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다. 트럼프 대통령도 50억 달러 얘기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, 펠로시 의장은 한 푼도 못 준다. 이거는 안 되거든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또는 양측이 대화를 해서 50억 달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로도 아니고 뭐 한 30억 달러나 40억 달러나 뭐 타협할 수 있는 선에서 좀 타협을 하면서 무언가 이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너무 강경하다. 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펠로시 하원의장 선출되고 나서 일단 유화 제스처를 취하긴 했어요. 그 백악관 브리핑룸에 나타나서 펠로시 의장이 엄청난 성취를 이뤘다. 그러니까 또 하원의장 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성취라는 표현을 했고 함께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했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단 뭐 덕담 비슷하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네. 그러면서도 미국 국민들은 안전을 원하고 국경장벽 건설 예산 없이는 예산안 통과는 있을 수 없다.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글쎄요, 이 과연 펠로시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기싸움 같은데 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많은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러다 놓고 네. 좋은 얘기 했단 말이죠. 잘해보자 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그렇죠. 냉랭한데 네. 국민의 입장으로서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떻게 좀 상생을 하는 정치를 해야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.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. 그렇죠. 네. 이 한편으로 보면 뭐 민주당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공화당이 연방하원을 8년간 장악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참 그 사사건건 오바마 대통령을 물고 늘어졌고 네. 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놔뒀단 말이죠. 그러니까 민주당이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견제를 해라.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적당히 견제하면서 또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미래가 있다, 가능성이 있다는 걸 또 보여줘야 2020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좀 몰아붙이는 쪽으로만 지금 모든 포커스가 집중된 것 같아요. 펠로시 의장도 그렇고 뭐 맥신 워터스 하원 의원이야 원래부터 반 트럼프야 아주 화신 같은 인물이라 그렇다 치지만 다른 그 또 민주당 하원 의원들 인터뷰한 그 TV에서 인터뷰한 의원들을 보면 네. 대부분 다 뭐 임피치먼이란 말을 공공연하게 입에 달고 공공연하죠. 있는데 글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어찌됐건 자신의 대통령이잖아요. 싫든 좋든 근데 너무 이렇게 희화화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면도 있고 그리고 공화당이 사실 오바마 대통령 때 굉장히 그 반대 일변도였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뭐라 그럴까 이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데 공화당이 상당히 좀 일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화당의 그런 모습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더라도 일이 어떻게든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게 정치력이겠죠.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컴프로마이즈 하면서 서로가 수정할 거 수정하면서 일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민주당 모습은 어떻게 보면 과거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공화당과 과연 뭐가 다르냐.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하는 모습도 똑같지 않은가. 예,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역사가 반복되는 걸 과연 미국 국민들, 유권자들이 바랄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펠로시 의장이라든가 네. 민주당 지도부 또 민주당 의원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도 뭐 어제 첫날인데요. 뭐. 이제 시간이 두고 지나면서 보자고요. 뭔가 좀 네. 달라지겠죠. 네. 그러지 않고서야 뭐 끝까지 어떻게 강대강으로 서로 이렇게 뭐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갈 수가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없는 거죠. 아니겠습니까? 네.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보니까 이 셧다운과 관련해서 이 연방의회 지도급 인사들을 또 백악관으로 불러서 하는 것 같은데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
약간이나마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 민주당도 어느 정도 화답을 해준다면 그렇죠. 예, 좀 지금의 이런 답답한 상황이 좀 풀릴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. 아무튼 서로가 양보해야 됩니다. 양보하지 네. 않으면 방법이 그럼요. 없을 것 같아요. 강한 것과 강한 것이 만나면 네. 부러집니다. 네. 기대해 보십시다. 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주영석 기자였습니다.